네, 타이틀 보셨습니다. 지금은 뭐 이벤트 때문에 조금 덮여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주가는 본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대세의 흐름을 읽고 잘 투자 방향을 정하면 장기적인 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또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지난 코너에도 한번 나오시긴 했는데 오늘 또 재출연을 해주셨고요.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형수 대표의 양력은 계속 나갈 테지만 전자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에 이제 IT 전문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IT 쪽은 아주 선수죠. 네. 지난 그 시간에 삼진도 한번 해주셨고 LG화학도 해주셨잖아요. 네. 삼진의 주가도 나름 견조하고 LG화학도 주가도 견조한데 아직도 유효한 편이죠? 네, 계속 그 성장세는 유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은 2차 전지 분야하고 케미칼 분야하고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케미칼이 안 좋은 거를 2차 전지가 쪽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제대로 주가가 좀 평가를 받으려면 저것도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아직 공식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업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고요. 요구사항들이. 네, 삼성전자도 사실 사업부별로 좀 분할하면 재평가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또 다시 등장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트렌드는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본질적인 질문은 대세라는 것은 이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인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또 환경으로 복합적으로 그 영역의 확대이긴 합니다만, 기후, 환경, 결국에는 전기차,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질병도 사실은 그래서 나온 거라고도 저희가 또 막연하게 추정을 하는데, 너무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이형수 대표 나오셨으니까 자율주행차, 여러 단계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어떤 구분이 돼 있죠, 사실? 네, 미 교통안전국이 대표적인 되고요. 여기서 네. 이제 레벨을 0부터 4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레벨 2 정도까지 구현이 돼 있고요. 네. 이제 레벨 3를 구현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중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네, 여기서 그 등급을 나눴군요. 그러면은 0단계에서 맥스가 5단계까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예.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는 5단계까지 나누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미 교통안전국 지표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레벨 4가 되면 완전 그냥 그 자동차 내에서 그냥 핸들을 아예 잡을 필요가 없는 그런 수준의 완전형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벨 4까지 정도만 돼도 네,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아직 핸들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제 지인분 중에는 테슬라에 핸들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는데 책 읽으면서 가시는 분이 있길래 상당히 옆에 타고 있는데 겁나긴 했는데 그래도 잘 가긴 가대요. 네. 이 자율주행차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사실 카메라 영상 처리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는데요. 이건 또 왜 그렇죠? 자율주행차라는 게 대부분 모빌리티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 로봇들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경로를 찾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주행 중에서 나오는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사람이라든지 아무리 낙석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영상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디오 정보라는 거죠. 여기서 방대한 빅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줘야지 자율주행차를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판독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 순서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인지하는 과정이 카메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이 자율주행차들 보면은 이형수 대표가 사석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신대요. 레이더, 라이다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네. 레이더가 있고 라이다가 있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100m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들, 이렇게 주변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라이더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예. 한 30m, 50m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라이다가 제일 부품 중에. 비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네.
라이다를 좀 없애고 오. 고해상도 카메라 가지고 이걸 커버하려고 그래서 모델 이제 3 쪽으로 네네, 갈수록 맞습니다. 그래서 모델 Y나 모델 3. 네네. 그래서 코스트를 좀 떨어뜨려서 자율주행차를 대중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인지하는 그 툴이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이렇게 되는데 세 개로 구분했을 때 라이더가 비싸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카메라로 고해상도를 올린다. 네네. 이게 카메라가 아직은 화소수가 많지는 않죠. 100만? 네, 지금 보통 100만 화소짜리를 많이 쓰고 있고요. 네. 200만 화소를 지금 적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무작정 이렇게 카메라 화소를 높이기가 힘든 게 뭐 카메라 기술 자체도 이게 휴대폰 카메라하고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휴대폰 카메라는 휴대폰에는 뭐 1억 네. 화소 막 이렇게 네,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데드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픽셀 자체가 굉장히 아주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디오 그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데도 또 많은 어떤 그 제반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당장 무작정 해상도를 높이기에도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실 뭐 기업 알아보려고 그 얘기 이제 앞에 쭉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 기업이 있나 보죠. 오늘 사실 살짝 언급이 좀 됐던 기업이긴 네네. 한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MC넥스라는 회사가 MC넥스? 네네. 오늘 준비한 건 MC넥스 아니잖아요. 아, 네. 지금 그 질문을 그렇게 하셔서 네. 제가 이 돌발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MC넥스가 해상도를 올리는 기술 네네. 한번 연구. 고해상도 카메라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음에 한번 준비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또 그래요. 별도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네. 마찬가지로 영상 관련된 네네, 기업이죠. 맞습니다. 뭐죠? 오늘 저기 말씀드릴 회사는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 칩셋 미디어. 네네. 네.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비디오 IP 업체입니다. IP라는 게 뭐예요? 그죠?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 반도체를 만약에 뭐 100달러라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재료비는 사실 15% 언더입니다. 대부분은 IP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에 AP 하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한 500개의 IP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직접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외에서 이런 IP를 가지는 업체들한테 이거를 라이선스를 해서 사와야 되는데 칩셋 미디어는 이 비디오 관련 IP를 여러 팹리스 업체에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모듈화된 그 단위의 특허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네.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해서 칩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지만 직접 생산은 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회사,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IP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팹리스라고 하는 거 공장이 없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팹리스가 되는군요. 네. 그럼 칩셋 미디어가 정확히 또 어떤 이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디오 IP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최대 고객사라고 하면 세계 차량 반도체 1위 업체 NXP. NXP 많이 네, 들어본 네네. 것 같은데. 퀄컴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합병한다고 했다가 승인을 못 받아서 막 이렇게 이제 이슈들이 됐던 회사인데요. 네. 어쨌든 이런 회사들에 납품하고 있고 글로벌 한 100여 개가 됩니다. 100여 개 회사에 IP를 납품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에다가 비디오 IP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나요?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작년 굉장히 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네. 올해도 그 성장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칩셋 미디어. 뒤에 기업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여기까지. 뒤에 두 번째 기업, 전기차 기업으로 또 뭐 하나 또 준비했네요. 네, 저기 전기차 2차 전지 그 장비 업체인데요. 네. CIS라는 회사입니다. CIS. 네. 네, 이 회사는 그 2차 전지에서 필요한 전극 장비, 네.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네. 차세대 배터리로 아주 손꼽히는 기술인데요. 이쪽으로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굉장히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전해질이라고 하는 액상 뭐 이 양극물질, 음극물질 중간에 분리막 이게 2차 전지의 기본 컨셉인데 그게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셀, 원통형 또 뭐 다양한 형태가 있죠. 네네, 맞습니다. 보통 그 2차 전지라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네. 전액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액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누출되거나 그렇게 되면 폭발.
폭발하거나 문제가 되는데 이 전해액을 없애고 분리막도 없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고체의 전해질 이렇게 이제 리튬 이온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배터리인 거죠. 아, 이 CIS가 그 기술이 있다 이건가요? 네, 그 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일본 회사들, 도요타가 이쪽으로 기술이 좀 앞서 있는 편이고요. 네. 도쿄올림픽 때 아마 이 전고체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본 도쿄대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앞선 연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권위자가 꾸렸던 팀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지금 CIS에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하는 업체, 어디 납품하는 업체 이쪽은 네, 어디입니까? 아직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아직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이렇게 상용화하기는 뭐 좀 아직은 뭐 미미한 수준이고요. 향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뭔가 전형적으로 이슈가 포커싱이 있나요? 아, 네. 그 뭐 이 회사를 사실 오늘 좀 가져온 이유가요. 네. 그 유럽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노스볼트.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올해는 유럽을 위한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 배터리를 전기차 업체들이 한중일 삼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는 유럽이 하는데 배터리를 계속 한중일에다가 수입하면 의존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이 거의 연합팀을 꾸린 거죠. 그래서 노스볼트라는 스웨덴에다가 네.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가 굉장히 최근에 공격적입니다. 그러면 CIS가 여기에 무슨 관련이 있냐? 노스볼트라는 회사에다가 CIS가 전극 장비를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납품을 하고 네, 있어요?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규모 수주가 나왔었고요.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CIS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전망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전망은 어때요? 네, 물론 노스볼트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제 아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자명한데요. 그런데 이제 국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3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킨 게임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거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2025년쯤이면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차세대 이렇게 좀 먹거리가 캐파 증설 추이가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회사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CIS를 주목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사실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은 국내 3사뿐 아니라 노스볼트라는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극 장비 수주가 밝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전극 장비를 이 회사가 일관 공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극 장비라고 하면 부분을 하는 회사들은 많은데 이거를 풀 라인으로 하는 회사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다. 준비된 회사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포인트 알겠습니다. 하나는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종목의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칩스앤미디어였고 두 번째는 CIS라고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오늘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